김경문, 김태형, 영경혁 감독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나머지 7명한테 없는 게 있어요. 세 명의 공통점. 세 명의 공통점. 뭘까요? 그 공통점이 세 분이 뭐냐면 지금 와,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야구를 현역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타격을 못한 거지. 세 분이 수비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김경문, 김태형 대표적인 수비형 포수예요. 영경혁 감독도 뭐 타격이 못한 거지 수비주로는 잘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감독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네. 매칭이 되네요.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3강 3색 1, 2, 3위 감독 열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즌을 보면은 김태형 감독의 2년차, 그리고 이제 김경문 감독의 1년 반차, 그리고 이제 영경혁 감독의 마지막 연차죠. 네네. 예. 그러고 보니 부임 이후부터 영경혁 감독을 차지하고 김경문, 김태형 감독을 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정말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뀌는 이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적응했던 시간이었던 것 네. 같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그 역량을 지금 발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 분의 이제 그 세 분 말고 나머지 시계 구단 감독들하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뭐죠?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데? 네. 한번 맞춰보시죠. 공통점. 네, 공통점 있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 비정규직이다? 아니 그건 당연히 예. 나머지 7개 구단하고 네, 다른 점. 그러니까 10명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공통점이 예.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나머지 7명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10명의 공통점이 뭐지? 아니 세 명의 공통점. 세 명의 세 명의 공통점. 공통점. 세 명의 공통점. 일단 10년 이상 한 분들이고 리그에서. 딴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뭘까요? 이 세 분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우선 베테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 베테랑 감독은 이강철 감독도 베테랑에 그쵸. 속할 수 있잖아요. 네. 이강철 감독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공통점이 세 분이 뭐냐면 타구단에서 감독을 한 거예요. 타구단에서 감독을 상당 기간을 해서 지금 와. 예. 아니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렇네. 그리고 네. 타구단에서 다 성공을 네, 하신 네. 그렇죠. 타구단에서 인정받은 네. 분들. 인정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감독 커리어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팀에 와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네. 1, 2, 3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나머지는 뭐 초보 감독이거나 이제 그 팀에서 감독한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다른 팀에서 감독을 하면서 경험을 갖고 와서 이제 그 경험치를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초보 감독은 그런 경험치를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게요. 네. 그 현장에서 아마 정세영 기자는 꽤 오랜 시간 이 세 분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영경혁 감독은 SK 때 네. 제가 담당이었고 또 김경문 감독도 2013년부터 제가 2016년까지 NC 담당했으니까 담당 기자로 이렇게 두 분을 봤고 김태형 감독하고는 뭐 경기장에서만 이렇게 봤지 뭐 담당과 그 담당 기자와 감독으로서 이런 접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이 두 김경문 감독 그다음에 영경혁 감독 스타일이 좀 전혀 정반대거든요. 네, 영경혁 감독도 약간 둘 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감독해서 쓸 때마다 많은데 중앙 집권제형 감독. 이 셋 다 중앙 집권제형 감독인데 네네. 스타일은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경혁 감독은 중앙 집권제로 가는데 밑에 총이나 장관들에게 권한을 좀 주고 네. 최종 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자기 손바닥 안에 좀 두려고 그러고 김경문 감독은
더 더 딱 팀을 제가 이제 딱 네. 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뭐 일단 뭐 일단 네.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살짝 못했는데. 이야기를 정리하는 동안 유 단장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예전부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영경혁 감독은 SK 단장 때 네. 제가 팀장으로서 모셨던 분이니까 네네. 잘 알고, 그리고 감독도 할 때 제가 이제 팀장이었고 하니까 가장 잘 알죠, 이 세 분 네. 중에서. 그 다음에 김태형 감독은 이제 SK에서 코치를 3년인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치 때 했던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되게 이게 타구단에서 왔으면 조금 이제 좀 눈치 보고 좀 적응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소신 있고 강단이 있었어요. 할 말은 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저는 내부적으로 제가 전략기획 팀장이었는데 감독 후보로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감독감이다. 딱 그때부터 김태형 감독스러웠네요. 네네. 그러니까 감독감이다고 했는데 두산에서 영입하더라고 감독으로. 근데 원래는 김용희 감독 이제 선임되고 수석 코치가 김태형 감독이었어요. 김태형 그 배터리 코치. 수석 코치를 김태형 수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산은 이제 옮겨갖고 이제 그 김경기 수석 코치가 된 거죠. 네. 그런 김경문 감독은요? 김경훈 감독은 저는 접점은 없는데 SK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 시절에 완전 라이벌이었잖아요. SK하고 두산이 정말 그 당시는 야 진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최고였어요. 제가 그 타구단에서 봤을 때도 정말 센 감독. 그 세 명의 감독 중에 두 명이 좀 비슷하긴 해요. 김태형 감독, 김경문 감독이 좀 비슷하긴 해요. 네네. 경기 전에 네. 이 감독과 기자들의 저는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질문이나 이런 거였을 때, 뭐 그런 걸 물어. 뭐 이런 스타일이고 영경혁 감독은 혼자 다 얘기합니다. 거의 한 20분을 할애합니다. 네, 뭐 이거 그런 스타일. 근데 뭐 영경혁 감독이 말은 많아도 진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좀 많이 지켜가는. 네네네. 최근 들어는 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담당 기자들한테 좀 오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초짜 기자, 신입 기자가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무섭다. 이런 스타일. 김경문 감독도 좀 이런 비슷한 네. 스타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셋 다 야구를 못 하신 감독들이라서 현역 때 특히 선수- 영경혁 감독은 이 말은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영경 감독이 타율이 지금 감독들 중에 꼴찌거든요. 현역 시절 때. 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나 그 네. 김태형 감독이 주전 포수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야구를 현역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이런 감독이 지금 KBO 리그에 지금은 KBO를 대표하는 명장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비교가 되고요. 왜냐면 그렇죠. 이승엽 감독이 세 분이 야구하는 거를 예전에 봤으니까 김경훈 감독은 1982년 오이비어스 우승 멤버잖아요. 그 행가래 포수였고, 그러니까 사실 타격을 못한 거지 세 분이 수비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문, 김태형 대표적인 수비형 포수예요. 영경혁 감독도 뭐 타격이 못한 거지 수비주로는 잘했거든요. 네. 주류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감독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지금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네. 매칭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독을 추천할 때 가급적이면 그 센터 라인을 추천을 해요. 그 이렇게 유격수, 이루수, 이제 포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달라요. 그 선수 때 그런 야구를 한 사람들하고 이 조금 좀 공격 위주, 이게 코너 라인 쪽이면은 이 타격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고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확률상. 예. 그래서 저는 센터 라인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센터 라인이잖아요. 포수에 이제 유격수, 이루수 봤던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똑같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고 이제 약간, 그리고 사실 롯데도
수비 안 좋다,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 작년부터 단장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 비하면 하나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야 이제 아예 하나가 아니라 롯데가 그렇고 LG야 뭐 워낙 좀 괜찮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두 감독이 오면서부터 좀 달라진 것들이 눈에 띄는 지점이긴 하네요. LG도 연경엽 감독이 와서 수비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원래 좋은 팀인데 예. 더 좋아졌죠. 올해 같은 경우 LG가 수비는 진짜 넘사벽 같은. 공통점들이 이런 게 있고 네. 이 세 분이 지금 현재 1, 2, 3위를 꽉 잡고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색깔이 있나요? 차이점은 이제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세 분 다 약간 스몰볼을 좀 바탕으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스몰볼 아닌 거. 아닌 것 같고 네. 좀 오히려 연경엽 감독도 빅볼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전을 많이 구사하지만 연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 근데 좀 그러네요. 차이점?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철저한 플랜, 계획 이거를 정말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루틴, 그다음에 자기가 세팅해 놓았던 이 큰 시스템의 범주 안에서 모든 거를 좀 해결하려는 이런 느낌. 그리고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약간 직감. 확실히 경기에서 딱 들어가서 직감으로 딱 결정하는 포인트들이 오늘은 얘다. 뭐 경기 중에 투수나 뭐 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김경문 감독도 약간 그런 직감이나 이쪽에 많이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은 세 분 중에서는 가장 데이터에 대한 조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감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조금 많이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 아까 정세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 집권식 이거는 세 분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연경엽 감독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한임 같은 건 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연경엽 감독은 좀 느낌이 좀 이 두 분하고 좀 다른 거는 지장 느낌. 지장. 그래서 뭐 제갈 좀 연갈량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머지 둘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나머지 두 분은 하면 되죠. 다르죠. 그 진짜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은 꼭 지장만이 좋은가요? 하지만 지력은 없다.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은 이 좀 지략이 있는 느낌. 근데 저는 김태형 감독을 높게 보는 거는 상대 팀에서 봤을 때도 선수 보는 안목이 좀 좋아요.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참 잘 잡는다. 승부사. 그러니까 이게 김태형 감독은 뭐 데이터를 보고 했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보면 탁월해요. 저는 감독으로서. 김명구 감독 어때요? 김명구 감독은 똑같은 거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결국에는 그 김경문 감독 밑에서 그러니까 약간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김경문 감독도 이 흐름 판단 넣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투수 운용 같은 거였을 때는 딱 왔으면 진짜 그대로 막 다 밀어붙이는. 김태형 감독과 김경문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저는 김경문 감독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것 같다.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하고 김태형 감독은 한 80% 이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차이점은 딱 하나 있어요. 차이점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에게 절대 얕보이지 않아요. 김태형 감독은 야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김경문 감독은 딱 빛나도 바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확 앞에서 화내는 게 아니라 좀 뒤에서 와. 그래서 근엄하게 꾸짖는다. 근데 김태형 감독은 뭐 하나 수틀리는 게 딱 보인다. 그럼 바로 거기서 직설적으로. 그 예전에 타이론 우주 그 커튼지로 뽑아가지고 했던 게 그런 직설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야. 튼동. 커튼. 근데 김경문 감독은 그러진 않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참아. 얼굴 빨개져. 딱 참고 뒤에 가서 와서 근엄하게 꾸짖죠. 너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이제 감독직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필드 위에서 경기를 지휘하기도 하지만 경기 외적으로 선수를 관리하고 그 선수들의 이제 경기가 임하지 않았을 때의 것들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석에서의 모습도 있고 그 선수들이 우리 팀의 감독으로서 바라는 모습도 있지만 뭔가 이 조직의 리더나 혹은 이제 그 보스로서 바라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세 사람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무서울 땐 무섭지만 진짜 자상한 할아버지 같다. 진짜 큰아버지 같다. 할아버지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무섭다. 내가 삐뚤어지면 가만 나를 놔두지 않을 것 같다. 네. 영경혁 감독은 잔소리를 많이 한다. 뭐 그런 것들.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강한 느낌은 김태형 감독이고요. 제일 강하고. 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은 무서워요. 근데 강해서 무섭다기보다 강해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때 예전에 2007년 8년 뭐 두산 감독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그래도 유해졌죠. 근데도 좀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려워하는 분인데 영경혁 감독은 보스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참모 느낌? 아까 이제 제가 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스 느낌은 용장, 맹장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영경혁 감독은 좀 참모 느낌이에요. 근데 영경혁 감독의 장점은 그러니까 지휘관. 뭔가 진짜 지휘관.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의 장점은 다른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이 프론트 경험이에요. 그래서 프론트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프론트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 이런 거는 가장 탁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감독, 그러니까 김경문, 김태형 감독의 성향, 영경혁 감독 성향, 이 2대1로 좀 성향이 다르다고 봤을 때 영경혁 감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세부 전략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경혁 감독이 이 매일 이제 그 본인만의 생각을 노트에 기록하는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경기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 여러 가지 작전들이 나올 거야. 내가 오늘은 상대를 도루로 힘들겠어. 그 다음에 안 되면 빨리 끊어치기를 해서 불펜으로 오늘 해야 되겠어. 근데 뭐 매 경기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거는 그런 플랜이 한 경기에 쫙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해놓고 거기서 크게 넣고 빼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이 앞에 김태형 감독, 김경문 감독 또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겠지만 근데 영향력단은 세세한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더라고요. 진짜 프로세스네. 프로세스. 뭐 매뉴얼 얘기 많이 했었고 시스템. 근데 영경혁 감독은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개인기가 뛰어난 분이고, 김경문 감독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좀 사이에 있는 느낌. 사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되게 조금 선진 야구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런 분이고, 근데 조금 유형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한 분 한 분씩 좀 깊게 한번 파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 분의 지금 현재 성적, 뭐 하나와 LG가 지금 1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롯데가 3위를 지키고 있는데 현재 성적에서 이 세 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몇 %라고 두 분께서는 보시는지?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 대충. 우선은 저는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팀에 갖고 있는 전력보다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50% 이상이네요, 그러면. 아니, 50%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전력이 100이면 100 이상을 하고 있다. 이 세 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내 말은. 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감독이 그러니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본 야구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감독의 개입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미국, 일본에 비하면. 그러면 저는 한 10에서
지분으로 15%? 치면 예,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으면 네. 이분들이 10에서 15%를 더 끌어올리는 것 같다는 그럼 거죠. 엄청 크지 그러면. 네. 네. 정 기자는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좋은 감독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감독의 기준은 저는 감독 역량으로 플러스 5승 할 수 있는 감독이 좀 진짜 좋은 감독이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명은 다 어느 구단을 가도 플러스 5승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감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72승 정도 하면 5강을 가는데 거기서 5승 더 넣으면 3강. 거기서 그 이상을 했을 때 10개를 만들었을 때 우승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플러스 5를 해줄 수 있는 감독. 리그 3강 안에 들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 2, 3위를 맡고 있는 세 분의 감독 3강 3색 열전을 펼쳐봤는데요. 뭐 얘기를 합니까? 좀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까 하려다 못했던 야사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시즌 끝나고 좀 마음이 편해졌을 때. 야사. 예. 이분들의 많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좀 주워들은 건 좀 있는데 좀 약간 그거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예민할 때 말고 한번 시즌 나중에 비시즌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정 에너지